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이제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좀 잠깐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거쳐온 헤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유 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요항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몇 %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의. 네, 지금 중동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연합뉴스 기자가 했는데요. 대통령의 대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좀 안심은 됩니다. 당장 파국적 위기는 없다. 예, 이거는 어떤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이란 전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또 현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해법을 낼 수가 없죠. 군함을 내일 당장 파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어떤 위기의 장기화, 어떤 또 이런 걸 갖다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의 체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점검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87%라는 수치는 딱 기억에 남나요. 네. 그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예. 우선은 제가 이란 전쟁 상황부터 예. 조금 진단을 해보면요. 이런 휴전 협상으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쟁점 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하나, 두 번째로 이란의 핵무기 및 그러니까 이란의 핵포기 및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예. 세 번째로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보상 문제, 재발 방지 및 전쟁 보상 문제, 이 3가지가 기본적인 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 곧 된다 그랬는데 아마 곧 된다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란 전쟁의 협상의 변수가 됐는데,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이란이 트럼프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3가지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란으로서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한 거는 트럼프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전쟁을 연장시키겠다는 건데, 확전의 의지를. 예, 그거에 대해서 레바논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란이 일종의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란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전쟁에 있어서 4가지 이슈 중에 지금 3가지는 많이 이렇게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협상 과정에서 많이 다룬 이슈고, 이제 새로운 이슈, 이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 실제로 전쟁이 시작했을 때보다도 예. 휴전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막판에 그때가 더 그쵸. 치열하게, 예. 훨씬 더 우리가 잘 아는 뭐 백마고지 전투, 고지전이 그때 그렇죠. 일어나죠. 피냉선 예. 전투 뭐 예. 이런 것들 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휴전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막바지에 한국 전쟁도 결국은 막바지에 그렇게 심각한 전투가 있었던 거는 휴전 협상이 단지 전쟁이 아니라, 전투의 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의 연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휴전을 어떻게 자기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 연장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인 피해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물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 시작했을 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그나마 정부가 저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상황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국민들에게 안심 주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말 사이에도 엄청나게 언론과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게 미 국방수권법 244조 예. 이 논란이었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매년 34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를 줬어요. 이거 수십 년째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원조를 하지 말고 아예 미국 내 방위산업체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네. 여기서 생산해서 가져가라. 아이고.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아. 완전히 두 나라 국방을 통합시켜버리자. 예. 그럼 원조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국방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의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그 통과된 법안에서 고조항은 빼자 244조를. 예. 게다가 빼자는 표결이 수정안이 부결된 거예요. 아이고, 미국도 미국이네요, 진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말 안 듣고 막 헤즈볼라 레바논 때리잖아요. 미국이 끌려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종속되어 군사 있는. 기밀이고 뭐고 다 열어줘서 예.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데 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고급 군사 정보와 연구개발 정보 이것까지 접근을 하면서 계속 그 영향력을 키워가면은 이스라엘이 독자 행동하면 미국이 bombar린다. 오히려 종속되어 있는 건 거꾸로의 모습이네요. 이 네. 얘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타냐후가 그걸 알고 미국은 니들은 우리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산서를 뽑아 놓고 때리는 것 같다니까 이게.